네, 여기는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지프 전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차량은 지프 어벤져 EV인데요. 어벤져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은 어벤져스라는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만큼 이 어벤져 EV라는 차량이 지프한테 중요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프, 푸조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하나의 계열사로 합쳐지면서 출시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었기도 했고, 신차들이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지프 최초의 순수 전기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 참 별 볼 일 없거든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차량입니다. 일단 지프 EV의 간단한 재원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장 4085mm, 전폭 1775mm, 전고 1560mm, 휠베이스 2560mm입니다. 어떤 재원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 EV, 요즘 전기 차량들이 워낙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원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EV3보다 좀 작은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커 보이긴 했는데, 그건 지프 디자인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건 배터리 사이즈예요. 배터리가 54kW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배터리의 어떤 제조사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CATL이라는 점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거는 배터리의 총량인 것 같습니다. 54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간단하게 전비를 살펴보자면 복합은 5.0, 도심은 5.4, 고속도로는 4.6으로 평균적인 전기차의 어떤 연비,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115kW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토크는 27.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상상하던 그 지프의 강인한 그런 모습의 어떤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싱글 모터에 115kW? 물론 도심 주행에서나 일상 주행에서는 충분한 토크와 출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지프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54kWh 배터리가 들어간 만큼 총 주행거리가 인증받은 게 좀 짧아요. 292km입니다. 지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 충전으로 충분히 직장인들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출퇴근만을 위해서 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장거리로 놀러 가기도 하고, 강원도, 부산, 대구, 청주, 충주, 전라도 다 놀러 다니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트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Altitude and Longitude, 이렇게 두 개의 트림이 들어오는데요. 각각 5,290만원, 5,640만원인데 서울시 기준으로 한 441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가격도 그렇지만 보조금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2L 기능도 없고,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면부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전기차들 중에 좀 디자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여기 그릴 보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보던 그런 그릴은 아니죠. 다 막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테슬라처럼 없을 거면 아예 아무것도 없던가, 지프처럼 만들 거면 제대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드는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예로 전 KGM의 토레스 EV가 굉장히 전면부가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부분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앞부분을 쭈루룩 채웠는데, 토레스 EV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지프의 모습을 따라했다? 근데 사실 따라했다 뭐다 해도 이 앞에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전기차에서는 보기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릴을 만든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프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릴 모양이 빡 박혀 있는 거. 아직 지프의 아이덴티티가 아무리 전기차로 넘어가더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그냥 단순히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각형의 모습으로 하나씩 디테일이 잡혀있는 모습도, 전면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제가 살짝 이렇게 뒤에서 비춰보았을 때 원래 지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아담한 느낌이 든다. 셀토스급의 차량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프 전기차에서 기대했던 전기차는 조금 지프 랭귤러 EV 같은 이런 엄청나게 우람하고 퍼포먼스 강하고 막 바퀴 20인치, 22인치 이런 거를 상상했더라면, 첫 번째 내놓은 순수 전기차 치고는 조금 아담하고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옆모습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은 크게 눈에 띄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바로 2열의 손잡이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 이렇게 여는 모습이 네, 전형적인 소형 SUV 혹은 경차의 느낌이 나죠. 전반적으로 이 차는 좀 컴팩트한 지프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타겟팅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약간 캐스퍼 느낌이 나요. 게다가 심지어 캐스터 EV는 사이즈가 조금 더 이번에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모델 3를 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광활한 이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이 사이즈의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드미러가 작아요. 심지어 구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광각미러가 안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넓고 큰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휠은 18인치 휠인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공기 역학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여기가 막혀있고 평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이는 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훤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구멍도 많이 뚫려져 있고 좀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은 완전 호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만 타다 보니까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를 볼 일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지? 이렇게 디스크 좀 보이고 막 서스펜션 바깥에서 좀 보이고 해야 찌푸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차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30을 맞이한 저에게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휠에 있습니다. 휠과 이 서스펜션, 이 공간에 있는데요. 이 높은 오버각으로 진입 각도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많이 지내다 보면은 정말 일반 세단들은 못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턱이 굉장히 높아서.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입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로 바꾸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진입각이었어요. 조금만 엉덩이 있으면은 차 바닥이 긁혀요. 게다가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많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각이 높아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면부 디자인입니다. 뒷면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합니다. 지프의 어떤 특징이라는 요 램프 디자인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램프도 뭔가 조금 우리가 요즘 너무 다양하고 혁신적인 램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서 보았을 때 175cm 성인 기준으로 좀 전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소형 SUV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실제로 느꼈을 때는 EV3보다 재원상으로도 작지만 확실히 조금 더 작은 컴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 뒤쪽 모습을 좀 보면은요, 자, 제가 한 바퀴 쑥 둘렀어요. 조금 가장 눈에 띄게 아쉬운 부분이 요 마크입니다. 요 마크, 요 전기차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이 마크가 어떤 느낌의 색상이냐면 우리가 차를 처음 샀을 때 문콕되지 말라고 붙여놓은 그 스펀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디자인의 조화가 옛날 지프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프는 으르렁, 으아, 강인하고 오프로드 이런 느낌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 규격의 충전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좋아요. 자, 봐요. 이렇게 틀었을 때 뭐 작지만 여기 빛이 있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빛만 있어도 우리가 충전구를 찾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마감이 물리치료기를 보는 듯한 그런 대롱대롱 마감이라서 또 이게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마감 자체도 5천만 원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마감이네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은 우리가 캠핑 그 상자 있죠? 테이블 겸 상자로 쓰는 그런 트레이가 한 2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굉장히 적은 사이즈의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열었을 때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 반면에 그렇게 깊게 파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밑에 공간에는 활용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화기를 넣기에도 조금 애매한 깊이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렁크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프랑스차 브랜드를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프도 여러 가지로 통합이 되고 기업들이 합쳐지면서 그런 좀 컴팩트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가 좋네요, 생각보다. 제가 지프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프를 뽑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카탈로그에서 본 지프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지프답지 않게 투박하지 않고 좀 세심해요. 약간 푸조와 여러 가지 회사들과 병합이 되면서 약간 푸조의 향기가 조금 진하게 들어가면서 프랑스 차의 전형적인 느낌이 좀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나네요. 자, 일단은 시트를 앉았을 때 장거리 운행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를 앉았을 때 물론 내가 앉은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트의 어떤 각도나 등받이 각도들도 중요하지만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요 시트의 포지션들이 좀 은근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장거리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옆쪽을 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살짝 나와주면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이 좀 빠져있는 거는 조금 아쉬우면서 장거리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실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는요, 이 디스플레이가 작지만 사실 완전 테슬라처럼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로 모든 걸 조작할 게 아니라면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왜냐면은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내비게이션은 살짝 위로 올라다보면서 앞에 있는 시야와 동시에 보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데, 이게 파라노말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핸들에 가려져서 계기판은 잘 안 보이지, 그렇다고 핸들 높이를 맞추자면은 앞에 시야가 좀 가려지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분리되어서 딱딱 필요한 구간에만 들어간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픽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 추가적으로 뭐 내비게이션은 뭐 모든 외제차들이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비도 봐야 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속도도 봐야 되죠. 요즘에 노래 트니까 조수석에서 막 노래 바꾸죠. 이 조그만한 디스플레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 버튼들 다 있고요, 오토, 맥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차 역시 요즘 트렌드답게 기어봉이 없어요. 그래서 핸들 뒤쪽에 있나 봤더니 기어봉이 없어요. 자, 기어봉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물리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왕 바꿀 거 여기 핸들 쪽으로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주차할 때 생각해보면 자주 리턴에 넣었다가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리턴에 넣었다가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잡았어요, 운전을 해, 자 다시 여기서 리턴을 눌러, 운전을 해, 드라이브를 해, 리턴 눌러, 굉장히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열의 수납 공간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결국에는 서드파티 제품들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든 거는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이 레이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앞부분 수납함인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핸드폰을 올려놓는다던가 선글라스, 뭐 간단하게 주머니에 있는 좀 조그마한 소품들, 소지품들을 너무 쉽게 올려놓을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납 공간 대환영입니다. 지금 제 주머니만 해도 핸드폰 들어있지, 지갑 들어있지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운전할 때 넣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왼쪽 수납 공간에 넣자니 깊고 자꾸 까먹고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밑에 있으면 잘 보이기도 하고 까먹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유용한 수납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무작정 깊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차를 타보면서 그리고 운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자동차의 무선 충전 패드는 아직까지는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발열 문제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안 차고 스로틀링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포지션이 미치다? 우리가 아무리 주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아니면은 뭔가 알람이 떴을 때 무슨 알람인지 잠깐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지금 포지션이 밑에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정말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핸드폰을 이쪽에다 놓고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쪽 밑으로 보시면은 USB A 타입 하나, C가 잭 연결할 수 있는 곳 하나, C 타입 하나 이렇게 있네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 치고 이렇게 USB A 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잘 없는데 그냥 C 타입으로 넣어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텀블러 놓는 것도 살짝 불만이에요. 왜냐면은 텀블러 놓는 곳은 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만 꽂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가운데에 하나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조수석 배려를 안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기서 컵을 이렇게 꺼내기에는 운전 중에 불편하잖아요. 조금 앞에 있어야 편한데 이쪽 이거는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프랑스 차의 단점이 뭐냐면 시트가 작아요. 1열에 이 양쪽 공간이 좀 작습니다. 뭐 썸 타는 분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겠지만 남자 2명이서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캐스퍼와 같이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2열에 앉았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제 키에 맞게 조절을 해 보았는데요. 뒷자리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 2열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볼트를 탔었을 때보다 조금 좁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후보군이 코나 EV와 볼트 EV가 있었는데 볼트 EV를 샀던 게 뒷자리 2열 공간이 조금이나마 넓어서 볼트 EV를 샀었는데 그때 탔던 기억을 되새겨보면은 코나 EV의 무릎 공간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175 남성 기준으로 좀 여유롭게 1열을 맞췄을 때 2열이 조금 좁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릎 공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 주먹 하나? 진짜 아슬아슬하게. 근데 우리가 주로 약간 누워서 타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앞쪽에 닿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발이 안 들어가요. 발이 이렇게 시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자리의 공간감이 아니라 이 시트가 내 허벅지를 잘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앞좌석 1열에 허벅지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허벅지를 딱 받쳐주게끔 설정한 다음에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허리에 오는 부담, 엉덩이에 오는 부담이 줄어서 장거리 할 때 여기 승차감이 조금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공간도 무릎 공간이지만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헤드룸 공간은 충분히 여유로워요. 충분히 여유롭고 이 차가 리클라이너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고정입니다. 딱 봐도 리클라이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뒷자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소재가 다 이렇게 플라스틱입니다. 당연히 관세가 붙으면서 비싸지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전기차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운동 성능이 아니라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보조금 받기 전에 거의 5,200만 원, 600만 원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이 플라스틱 마감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의 급을 크기로 많이 나뉘잖아요. 5천 얼마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이 공간감, 여러모로 아쉬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가격이면 캐스퍼 EV를 사겠어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캐스퍼 EV가. 네, 이렇게 지프 어벤져 EV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둘러보고 한번 타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가격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이 지프 어벤져 EV,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제외하고 본다면 조금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이 너무 커요. 휠 베이스도 너무 길고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폭 전고도 너무 높아서 저같이 구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부터 모든 것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전기차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볼트 EV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가끔 생기고요. 그래서 가격만 좀 배제하고 본다면은 컴팩트함에 사실 뭐 54kW의 배터리, 뭐 290이 조금 넘는 주행거리, 사실 서울 경기권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데이트나 놀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거든요. 장거리 뛸 때는 뭐 1~2번 정도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격대가 5천만 원이 넘어
넘어간다 그러면은 급속 충전도 좀 지원하고 듀얼 모터에 주행 가능 거리도 한 400km는 훌쩍 넘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에는 조금 아쉬운 차, 좀 가격 대비에는 조금 아쉬운 차가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지프 어벤져 EV라는 차량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신기한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